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여태까지 수련을 하고 조금 마감을 다 해놓은 상태라 배경이 조금 정리가 안 됐죠. 죄송하고요. 반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반다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영상은 저보다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동작을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조금 바꿔봤어요. 반다를 왜 사용해야 하나로 바꿔봤거든요. 제 경험치에 기대고 제가 생각하는 반다를 사용하는 이유, 어떻게라는 것보다는 이유와 반다를 사용하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앞에 있어서 1차적으로 반다를 왜라는 거를 제가 제일 처음 느꼈던 건 핸드스탠드를 할 때였거든요. 물구나무를 섰는데 이 상태에서 물구나무를 섰다고 생각을 하시면 바나나 핸드스탠드라고 하죠. 허리 꺾이면서 뒤로 훅 넘어가는 핸드스탠드를 늘 하다 보니까 허리가 통증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고쳐가려면 어떻게 고쳐가야 하지? 라고 생각을 찾다 보니 할로우라는 거를 알게 되고 칼리스테닉스에서 코어 운동이라는 거를 조금 접하게 됐고 뭐 그 이전에도 코어 운동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코어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이 운동을 했을 때 어디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핸드스탠드를 할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해서 코어 운동 쪽으로 접근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생각해서 보면 필라테스의 코어든 요가의 반다든 칼리스테닉스의 코어 운동이든 코어에 관련된 건 거의 다 안정성에 기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골반 위의 허리가 다치지 않게 고정을 최대한 고정시킨 채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지를 분야별로 설명해 놓은 게 코어 혹은 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일 쉽게 예를 하면 우카타라는 자세겠죠. 우카타. 전통 요가를 수련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카타라는 자세를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요가를 처음 접할 때는 그냥 무릎을 접고 허리를 뒤로 꺾어서 상체를 정면을 바라보고라고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도 허리가 통증이 생길 수 있겠죠. 허리를 꺾어버리면. 그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코어 운동 혹은 할로우라는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상체 늑골의 위쪽을 들어 올리게 되면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리 엉덩이를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할로우를 하고 할로우를 한 만큼 다시 허리의 위쪽을 드러내고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할로우라는 힘은 허리의 통증을 없앨 뿐더러 조금은 더 상체 등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제일 쉬운 예죠. 두 번째 예는 뭐 플랭크나 차투랑가겠네요. 플랭크 포즈에서 보통 차투랑가를 내려갈 때 의식하지 않는다면 어깨는 살짝 무너지게 될 거고 허리도 조금은 무너지게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코어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할로우라는 동작이 들어가야 될 거고 견갑골을 밀어 올린 상태로 상체가 내려갈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방금 예를 들었는데 이거를 바꿔 말해보면 특정 동작 아사나들을 할 때 코어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거를 항상 반다를 잡으세요라고 했을 때 우카타사나에서 반다를 잡는 느낌과 차투랑가에서 반다를 잡는 느낌이 항상 같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가 하는 코어를 잡는 느낌과 다른 사람이 코어를 잡는 느낌도 같을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근육과 인대를 쓰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거고 이 사람이 근육과 인대를 쓰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거고
동일하진 않겠지만 필라테스의 코어를 계속 강화하는 수련을 하고 난이도가 높은 동작들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요가에서 반다를 쓰면서 난이도가 높은 동작을 하다 보면 제 생각, 제 기준에서는 두 가지가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는 목적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몸 운동, 칼리스테닉스든 요가의 반다든 필라테스, 매트 필라테스든 기구 필라테스든 코어든 각각 동작을 할 때 필요한 코어의 힘이 달라질 뿐이지, 각 분야에서 어려운 동작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코어의 힘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테고, 그 정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는 길이 다르다 뿐이지 나중에 본인이 느끼게 되는 느낌은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코어, 반다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 설명보다는 제 의견을 말하면, 자기만의 정렬법을 가지고 수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수련을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지도자시거나 혹은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만의 어느 정도 정렬법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수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탄가를 제일 먼저 수련을 아닌지 인사이드 플로우, 인사이드 요가를 제일 오랜 기간 수련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인사이드 요가 쪽으로 많이 몸을 담고 있는데, 조금 아이러니하게 몸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단기간에 빨리 바뀌었던 건 아시탄가를 배운 직후였거든요. 아시탄가를 배우고 물론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뭐 매일 수련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일단은 했죠. 워크숍들은 첫날부터 일주일에 가능하면 5일 이상 매일, 가능하다면 풀 시퀀스, 할 수 없으면 하프라도 매일 했지만 조금 다르게 수련을 했죠. 시퀀스는 아시탄가였지만 그 아시탄가 시퀀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정렬은 인사이드 요가의 정렬을 아시탄가로 넣어서 수련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시탄가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대로 수련을 했지만 정렬법은 아시탄가의 정렬법과 인사이드의 정렬법이 다른 동작들이 많아요. 뭐 다운독, 부장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시탄가의 정렬법을 가지고 오지만 제가 가지는 생각에서 이 정렬법보다는 인사이드 요가의 정렬법이 이 동작에는 조금 더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혹은 내가 느끼기에 이게 더 좋은데 라고 판단이 들면 같은 아사나를 하고 있지만 정렬법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수련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누가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되게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장가를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 사람은 부장가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누구의 부장가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나한테 적합한 부장가가 어떤 부장가 자세의 정렬법인지. 그래서 수련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조금 까다로워지죠. 이런 선생님한테는 수업 듣기가 조금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듣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코어에 대해서 다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깊은 백밴드에서도 할 수 있겠죠. 가령 로우 런지에서 백밴드를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될 텐데 골반은 그대로 두시고 배를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서 갈비뼈와 요추 위를 뒤로 넘기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흔히 말하는 할로우라는 동작을 하게 되면 배꼽을 당겨지게 될 거고 골반이 말려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그만큼 상체는 조금 더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고요.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백밴드 하는 것과 이렇게 백밴드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넘어가는 가동 범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코어 운동에서 말하는 할로우라는 동작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반다를 잡아서 뒤로 안정적이게 더 넘겼다고 봐야 할지는
그냥 자기 판단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반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은 좋은 영상이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반달을 꼭 잡고 수련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서 대신에 이 동작에서 반달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왜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탄가는 하타를 수련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뭐 우카타에서 반달을 꽉 잡으면 내가 여기서 반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지, 시르사아사나에서 반달을 잡았으면 반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지,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달은 조금 더 세게 잡아야 될 거고, 그러면 세게 잡는다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시탄가를 매일 하기 전에 저는 수련을 인사이드를 했지만 매일 1시간씩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1시간 수련하고 스트레칭 같은 걸 좀 하고, 대신 아시탄가는 강도가 있을 뿐더러 순서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늘 항상 같은 강도보다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되겠죠. 가는 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령 예를 들어서 인사이드 플로우를 그렇게 막 매일 했다면 비슷하게 바뀌었을 거라도 생각을 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무조건 아시탄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게,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면 자꾸 길어지네요. 짧게 하려고 지금 2번째 찍고 있는 건데, 인사이드 요가든 아시탄가든 하타 요가든 뭐 다른 요가 많겠죠. 많겠죠. 경험해보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다 하시면 다 좋을 거고, 할 수 있다면 수련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맞는 요가가 찾아보세요. 어떤 요가가 나한테 맞을지. 그래서 이 요가의 스타일이 나한테 맞고 이 요가의 정렬법이 나한테 맞는다면 그 요가를 수련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조금씩 예를 들 게 적혀 있었는데 이걸 다 하게 되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지금 이 영상에서 조금 제가 설명이 미숙했거나 이해가 조금 잘 안 됐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댓글로 제 블로그랑 인스타를 걸어 놓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인사이드 요가 주니어 티처를 하게 돼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하기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시 하게 됐고,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핸드스탠드부터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해서 관련 일정들을 블로그에 잘 올려놓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요가 강사 민경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